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핵융합 테마 관련 종목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규모의 충격적인 합병을 발표한 건데요. 합병 대상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바로 핵융합 에너지 기업 TAE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원래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핵융합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분 구조입니다. 50대 50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조금 투자한 게 아니라 회사끼리 아예 합쳐지는 수준이란 뜻입니다. 트럼프다 SNS 사업보다 핵융합에 더 크게 베팅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합병 발표 다음 날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하루 만에 40% 폭등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는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동산 재벌로 돈을 벌고 미국 대통령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판을 걸었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계산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발표 바로 다음 날 한국 정부가 움직였어요. 한국 정부가 핵융합 실증 일정을 무려 20년이나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2050년대였어요. 그런데 그걸 2030년대로 확 당겼습니다. 전남 나주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핵융합 실증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가 핵융합을 두고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는 핵융합 스타트업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범용 AI를 제대로 하려면 핵융합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흥미로운 뉴스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패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갑자기 핵융합에 크게 걸었을까요? 빌 게이츠와 샘 알트먼은 왜 핵융합 스타트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곧 AI 전력 대란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챗 GPT 한 번쯤은 다들 써보셨죠? 질문하면 똑똑하게 바로 답을 주는 그 AI 말입니다. 그런데 챗 GPT에 질문 한 번 하는데 들은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더 들어간다고 해요. AI 이미지 하나 만드는 데는 스마트폰을 한 번 완충할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은 엄청난 전력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거대한 건물 안에서 서버가 수만 대씩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이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AI가 쓰는 전력이 전 세계 전력 생산의 20%를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여기에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공장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력망으로는 절대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큰 정전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돌리대고 이미 전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닫아뒀던 원전까지 다시 돌리겠다고 나섰고요. 아마존은 아예 원전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핵융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날씨와 밤낮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흔들려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전력이 한 번이라도 끊기면 손실이 너무 커지거든요. 결국 안정적으로 크게 계속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전과 핵융합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융합은 원전이 가진 단점까지 줄이는 궁극의 에너지로 불립니다. AI 시대의 승부는 결국 전기 확보 싸움입니다. 전기를 못 잡으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패권이 곧 국가 패권이란 뜻이죠. 그럼 핵융합이 정확히 뭔지, 왜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방식입니다.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돌을 망치로 깨서 에너지를 뽑는 느낌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고 후쿠시마 같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문제가 커지면 멈추기가 어렵죠. 그런데 핵융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처럼 가벼운 원자들을 초고온 초고압에서 붙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알갱이 둘을 엄청난 힘으로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느낌이에요. 이 과정에서 상상 이상으로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입니다. 태양 중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소가 계속 합쳐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고 있어요. 46억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내는 완벽한 발전소인 셈이죠. 그래서 핵융합을 인공태양이라고도 부릅니다. 핵융합의 장점은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연료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핵융합에 필요한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어요. 지구 바닷물만으로 약 1,500만 년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석유처럼 바닥날 걱정이 거의 없다는 거죠. 둘째, 환경적으로 매우 깨끗합니다. 핵분열처럼 수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온실가스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과 같은 탄소 중립 시대에 딱 맞는 해답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셋째, 안전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핵융합은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조금만 틀어져도 반응이 스스로 멈춥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연쇄 폭주 사고가 구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얼마나 강하냐고요? 수소 1g으로 석유 8톤 분량의 에너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꿈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큰 난관이 있습니다.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태양 중심부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온도로 치면 약 1억 도예요. 태양 중심부 온도는 1,500만 도 정도인데 그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환경을 지구에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고온 상태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플라즈마가 뭐냐고요? 기체가 너무 뜨거워져서 전자가 튀어나올 정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공중에 띄워서 가둬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걸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융합 기술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K스타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한국형 핵융합 실험로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인공태양이라고도 부릅니다. 2024년에 K스타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억 도가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무려 48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48초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1억 도짜리 에너지 덩어리를 담아둘 그릇이 지구에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그 온도를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이 바로 자기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서 벽에 닿지 않게 가두는 거예요. 마치 태풍 속에서 비눗방울을 터뜨리지 않고 계속 붙잡아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벽에 닿아서 바로 식어버리거든요. 이 어려운 걸 대한민국이 48초나 해낸 겁니다. 일본과 중국도 쉽게 못했던 수준의 기록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2008년만 해도 한국은 플라즈마를 0.1초밖에 유지 못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8초, 2021년에 30초, 그리고 2024년에 48초까지 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불과 15년 만에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핵융합은 한국만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핵융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터입니다. 이터는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핵융합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인도까지 총 7개국이 참여합니다.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50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35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기술을 검증받은 기업들이 앞으로 전 세계 핵융합 발전소를 짓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최소 30년짜리 먹거리를 선점하는 겁니다. 이터 참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실적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TAE 테크놀로지스는 이미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 생성에 성공했습니다. 구글,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14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았어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는 빌 게이츠의 투자를 받아서 2030년대 초에 상업용 발전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트라는 핵융합 실험로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상업용 핵융합로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예를 들면 초전도 자석, 진공 용기,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어느 나라 기업이 공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은 그냥 참여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핵심 장비를 실제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나라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30년대 이후 핵융합 발전소가 세계 곳곳에 지어지기 시작하면 이터의 부품을 납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핵융합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술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앞으로 전 세계 핵융합 발전소의 건설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한 번 실적이 쌓이면 최소 30년은 먹고 가는 사업권을 얻는 셈입니다. 시장 규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핵융합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2030년대에 실증로가 돌아가고 2040년도에 상업용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쯤이면 핵융합 에너지 시장이 해마다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미래를 3년에서 4년 정도 앞서 반영합니다. 삼성전자가 1990년대에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됐지만 주가는 그보다 앞선 1980년대 후반부터 움직였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기 훨씬 전부터 주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핵융합도 똑같습니다. 상업용 발전소가 2030년도에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이미 지금부터 움직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커먼홀스 퓨전 시스템이 1조 원 자금 조달에 성공했을 때 한국 핵융합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급등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핵융합 발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이 이미 핵융합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기업들이 핵융합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이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나 한국의 K스타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초정밀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핵융합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플라즈마 제어입니다. 핵융합로 안에서는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운 채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플라즈마가 벽에 닿고 그 순간 실험은 바로 실패로 끝납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초당 수만 번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즉시 반응하는 초정밀 제어 시스템입니다. 아주 짧은 지연만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분야에서 모비스는 국내 유일 수준 그리고 세계 최고급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인 이터에는 핵심 제어 시스템이 총 6개 영역이 있는데 모비스는 그중 5개 영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 사고를 막는 인터락, 안전차단 시스템, 즉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중의 핵심을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핵융합 장치인 K스타에도 모비스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K스타가 세계적인 플라즈마 48초 유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모비스의 제어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비스는 입자 가속기 분야에서도 글로벌 최강자입니다. 입자 가속기 역시 핵심은 초정밀 제어 기술인데 모비스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모비스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 핵융합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면 모비스의 제어 시스템은 사실상 픽수 장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터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비스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로벌 핵융합 시장의 흐름을 잘 아는 투자자들이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는 플라즈마 관련 장비와 전력 설비를 담당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2023년 비츠로테크는 이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수주를 따냅니다. 바로 수직 안정화 코일 제작 계약. 규모는 약 190억 원입니다.
수직 안정화 코일이 뭐냐면요. 핵융합로 안에 플라즈마가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100억 도짜리 플라즈마가 출렁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응이 깨지고 실험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융합로의 안전벨트 같은 존재입니다. 비추로테크는 이 수직 안정화 코일을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터뿐만 아니라 K스타에도 비추로테크 장비가 적용돼 있고 기술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비추로테크는 전력산업용 고성능 차단기도 만듭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상용화되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이 전기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분배하려면 고성능 차단기가 필수입니다. 이미 한전과 발전사들이 비추로테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터 수주 190억 원, 이건 이미 확정된 매출이고 한국 핵융합 실증로 프로젝트에도 비추로테크가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기업은 고려제강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선재를 만드는 철광 회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핵심은 자회사 KAT에 있습니다. KAT가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초전도 선재입니다. 초전도 선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장을 만드는 핵심 소재가 바로 초전도 선재입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거의 없고 강력한 자기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자석으로는 절대 대체가 어렵습니다. K스타가 세계 최초의 초전도 토카막 장치라는 점 기억하시죠? 과거에는 구리 자석을 많이 썼기 때문에 플라즈마 유지 시간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면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초전도 선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의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고려제강 자회사 KAT는 K스타 프로젝트 참여와 최근 이탈리아 핵융합 프로젝트 납품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고려제강은 올해 자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초전도 선재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고온 초전도 선재 시장 진입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핵융합로는 더 강한 자석과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본업인 선재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 투자할 체력도 충분한 기업입니다. 자,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모두 이터와 K스타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이미 검증받은 기업들이고 대체 가능한 경쟁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핵융합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릴 점이 있습니다. 핵융합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2030년대 실증로 가동, 2040년대 상업화를 바라보는 초장기 산업입니다.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을 찾으신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평단을 관리하면서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로 성장했던 것처럼 핵융합 시대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핵융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빌 게이츠, 구글까지 모두 핵융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AI 시대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비스는 핵융합로의 두뇌, 비츠로테크는 핵융합로의 안전벨트, 고려제강은 핵융합로의 심장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핵융합은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끌 메가 트렌드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초기 진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융합은 이제 막 출발선에 있습니다. 몇 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